전라남도의회 김태균 부의장을 만나 의정 활동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2022)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이 발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브리핑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라남도의회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지역의 핵심 자원인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다양한 의정활동 성과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분 좋은 소식과 함께 의정브리핑 시작합니다. 도민을 위한 봉사원이라는 마음으로 전라남도 현안을 점검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의 찐담 주인공,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부의장인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라남도의회 부의장 김태균입니다. 저는 2014년 초선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3선 도의원이고요. 11대 때는 경제관광문화위원장을 맡았고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위위원장도 맡았습니다. 현재는 3선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제1부의장과 민생경제 살리기 특위위원장을 맡아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선 도의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럼 지금 도의원으로 활동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건가요? 지금 9년째 하고 있습니다. 9년이란 시간 동안 정말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셨을 때 좀 대표적인 어떤 의정활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지금도 제가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초선 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광양시에 도림미술관을 유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제11대 때는 경제관광문화위원장을 하면서 또 우리 도림미술관 개관 준비에 많은 공을 쌓았고요. 네. 지난해 3월에 도림미술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관을 하고 현재까지 17만 명이 넘는 그런 방문객들이 다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공모한 디자인 거리 사업에 공모를 해서 지금은 이제 사업을 거의 마쳤는데요. 디자인 거리를 하면서 거리도 깨끗해지고 간판도 정비되고 또 우선 상가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뿌듯하게 느끼고요. 그리고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주로 경제 관련 조례를 많이 좀 만들었습니다.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기억이 남는 부분이 우리가 소상공인들 지원책을 늘리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요. 또한 환경 친화적 소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도 좀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 전국 최초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관광 홍보 활동과 육성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부의장님께서는 진짜 그 경제라는 키워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인 것 같아요. 제12대에 들어와서는 민생경제 살리기 특별위원회를 대표 발의하셨잖아요. 이 특위를 구성하게 된 배경과 앞으로 이 특위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실 예정인지 좀 듣고 싶어요.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제관광문화위원장과 경제 관련 특위위원장을 하면서 경제 관련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우리가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 경제에 많은 지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뭔가 정책 대안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는 6개 상임위가 있는데요. 네. 그 6개 상임위의 부위원장들과 도의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민생경제 특위를 구성을 했고 9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활동을 지금 들어갔고 9월에는
우리 전라남도의 경제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그런 대표자와 관계자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정책 대안들을 좀 발굴해서 지원에 나설 것으로 지금 나서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예정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도의회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민생경제 살리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그 서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자 지원이랄지, 아니면 뭐 또 대출을 받았는데 갚지 못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 연장이랄지,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책을 발굴을 할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하시겠네요. 전남에 대기업 본사 이전 등 투자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또 그런 활동들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현재 전남에 필요한 대책에는 뭐가 좀 있을까요? 저희들이 지금 전라남도는 국비와 도비로 지원하는 투자기업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기업 보조금이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50% 이상도 못 쓰고 불용 처리되는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 전라남도는 상당히 인프라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전라남도의 선뜻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유인책이 미비한 것도 현재 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투자 기업에 대한 그 지원 기준을 좀 대폭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지원 금액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좀 기업들한테 많은 그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전라남도에 투자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시급하고, 또 하나는 우리 전남의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핵심 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철강이나 화학이 있는데, 이런 핵심 산업에 전담 부서 신설이 시급합니다. 없나요, 아직? 있기는 있는데 아주 미비한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해서 전문 인력도 좀 보강을 해서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잠재적인 투자 기업을 선제적으로 좀 발굴하고 또 발로 뛰는 행정, 세일 행정이 아마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요, 우리 도민 여러분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라남도 의회를 지지하고 신뢰를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도 의정활동으로 도민들께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더 꼼꼼하게, 더 잘 살피면서 전남을 위해 도의원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물가 폭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도민들의 삶이 한 단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하면서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도민들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남도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의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 요금 체계는 용도에 따라 6가지 계약 종별로 구분하여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농어민 보호와 에너지 절약 등 국가의 각종 정책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계약 종별 요금을 일괄적으로 1kW 시당 12.3원씩 인상하였습니다. 농사용 갑을 모두 기존 요금을 고려하지 않아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농사용 을을 사용하는 수산 양식업의 경우 24시간 펌프 가동과 산소 공급 장치를 사용하고
생사료를 보관하기 위한 냉동창고 등 전체 운영비의 전기료 비중이 30%에 육박할 정도로 큽니다. 또한 육묘, 농작물 재배, 조원창고, 농수산물 건조나 냉동시설 업체에서도 농사용 을 전기를 사용하고 있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업종별 상황과 비율에 따라 인상폭을 재결정해야 한다는 농어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가 자국 후 1차 산업 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도별 요금을 동일 인상하는 것은 국가의 근본 산업인 농업을 죽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취약계층인 농업인에게 부담과 고통을 가중시키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조정하고 인상 전액을 국비로 지원할 것을 200만 도민의 뜻을 담아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1999년 해역별, 어업별 대상 어종과 어획량의 한도를 정하여 어업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총허용 어획량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TAC 제도가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 어업에 대한 규제는 지속 확대되어 어업 생산량은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등어, 갈치, 오징어 등 회유성 어종까지 규제하는 우리나라에 비해 인접국가인 중국은 어획량을 규제하지 않아 어획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공동어장에 대한 수산자원 관리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불합리한 TAC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현장 어업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부당한 처사는 가중될 것입니다. 수산업의 쇠퇴는 곧 어촌 지역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어업 어촌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관습적 제도에서 벗어나 현정 중심의 정책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수산자원관리라는 명목 아래 어업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정부의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에 대해 전면 개편을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전남 동부권 하늘 관문인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와 남해안 남중권 중심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여행 수요가 일시적으로 국내로 집중되고 저비용 항공사들이 여수공항에서 운항을 늘리면서 1972년 개항한 여수공항이 지난 반세기 만에 이용객 10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특수 상황으로 인한 현상으로서 이를 여수공항이 활성화되었다는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거의 제한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적인 예로 여수공항 여객 점유율 37.4%를 차지하던 제주공항이 올해 9월 여수공항에서 영업 철회 의사를 전남도와 국토부에 전달하였고 실제로 이달부터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이 차례로 수익성을 이유로 철수하거나 간편 운항함에 따라서 여수공항이 쇠퇴하면 그때야 뒤늦게 활성화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꾸준히 증가하는 여수공항 해외 노선 수요를 반영해서 국제선, 부정기선 운항을 추진해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전남 동부권 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과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그리고 마이스 산업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남해안 남중권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서 여수공항을 남해안 남중권 거점 공항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공항 시설 개선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국제적 해양 관광 도시와 생태 도시, 마이스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제반 여건들이 점점 성숙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여수공항을 남해안 남중권 중심공항으로 키우기 위해 전남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활성화 정책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난해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고 이는 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조건이며 사회적 합의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노동자들은 일하다 한숨 돌릴 공간조차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휴식 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는 사업장,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 설치는 되어 있으나 사용이 부적절한 사업장들, 현장에서는 아직도 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만연합니다. 그래서 전남도 직속기관과 산하 공공기관 내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현황을 살펴보니 지하에 설치된 곳도 있고 임직원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어 실제 청소노동자가 휴게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기준도 문제입니다. 휴게시설을 마련하지 않거나 기준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대상을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취약 직종 노동자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한 것입니다. 전남은 농공단지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특히 많은 지역입니다.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평등하게 쉴 수 있는 권리를 누리도록 지하에 있는 휴게실은 지상으로 이동하고 민간 위탁시설을 포함한 전남도 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설에 관한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해 휴식권을 보장하고 노동이 존중되는 노동이 당당한 전남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시선으로 바라본 의회의 역할이 담긴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 우수작품이 선정됐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2 전라남도의회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의회의 다양한 역할과 의정활동을 대한민국 국민의 시선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기회를 만들고 전라남도의회와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창의성과 기술 완성도, 내용 완성도와 홍보 활용도를 평가한 결과 대상은 꼼꼼한 의정활동으로 전라남도는 힘차게 도약합니다. 우수상에는 전라남도의회 요술램프 지니에게 바라는 점, 도민의 눈으로 전라남도의회를 바라보는 청소년 청년들의 인터뷰 등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제12대 전라남도의회가 지난 7월 원 구성을 마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 지 5개월여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2년 제12대 전반기 조례안 입법활동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그동안 원안 가결됐던 건의안에는 전경선 의원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김호진 의원의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 책임제 촉구 건의안 등이 있고요. 정영균 의원의 총허용 어획량 제도 전면 개편 촉구 건의안, 모정환 의원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조정 촉구 건의안 등이 원안 가결됐습니다.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전반기 동안 총 203건이 접수돼 11월 21일 기준 원안 가결 150건, 수정 가결 6건, 계류 1건 등으로 집계됩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12월 15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23년도 예산안 처리 등 안건을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올해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합니다. 12구 참사 이후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도의원부터 솔선수범해 받자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전라남도 의회에서도 심폐소생술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장의 모습 함께 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숫자를 세며 구호에 맞춰 심폐소생술 교육이 한창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태원 참사 이후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아진 상황에서 다들 바쁘신데 좀 짧은 시간이나마 심폐소생술을 좀 체험하고 실습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위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그 비율이 전국적으로는 한 30%, 28% 정도 되는데 우리 전남이 한 1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또 주민들 많이 접촉하고 이러는데
응급한 상황에서 나를 지키고 주변을 지킬 수 있는 또 방법들이 심폐소생술이라는 생각들을 가져보면서 이런 어떤 교육의 기회를 좀 마련했습니다. 11월 16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급성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올바른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습니다. 심폐소생술에 대해 우리 전 국민이 꼭 알아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받고 이번 이태원 참사로 해서 너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분명히 일깨워주자.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 정말 119 생활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세계적으로 가장 심폐소생술에 대한 안전한 나라를 꼭 돕고자 초등교육부터 우리 심폐소생술 교육을 정규 교과에 꼭 단원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이런 각오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리 몸소 꼭 숙지해서 당황하지 않고 생명의 귀중한 이렇게 소중함을 꼭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전남 소방본부 구조구급과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이론 강의와 실습, 응급처치 퍼포먼스,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 등이 이루어졌는데요. 골든타임이 4분이 넘어가 버리면은 정말 위험하다는 걸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사고 접수부터 저희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는 대부분이 사고는 초과돼 봅니다. 그래서 살리고 싶은 의욕은 넘치는데 소생률이 30%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민들이 정말 절실한 어떤 그런 상황을 유지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이 저희들이 매우 없습니다. 제세동기를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해봄을 통해서 다 실전에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10년 전에 민간인 시절에 이렇게 대회 나가서 제가 2등까지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제세동기가 없었는데 오늘 그 사용해 봄으로써 실전에서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지역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에 앞장선 전라남도 의원과 직원들, 우리 도민 여러분도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교육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도의원이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이번 감사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8년 동안 대한적십자사 상임위원으로 성실히 활동하면서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생명의 존엄성 보호와 이웃사랑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받게 됐습니다. 저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올해까지 8년 동안 대한적십자사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에 이재민이 생겼을 때 긴급 구호 품으로 이불 500채를 사가지고 구리와 담양군에 나눠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전에 깔창 생리대가 뉴스를 보고 너무나 이 학생들이 가슴이 아파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제가 생리대를 사서 이렇게 후원을 했습니다. 이렇듯 사회적으로 저소득층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꾸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봉사활동을 통해서 생명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나누고 베푸는 기쁨을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사랑과 봉사의 인도주의 사업에 꾸준한 후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1949년에 설립돼 자연재해나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재민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구호활동을 전개하는 단체로 광주 전남 360여 개 봉사회에 소속해 있는 8천여 명의 봉사단원들이 사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와 도내 22개 시군의회가 전남 의과대학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우리
전남 의과대학 유치대책위원회 주관으로 도의회 4층 회의실에서 서동욱 의장과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강필구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공동협력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의대 유치를 위한 도민 공감대 확산과 의과대학 유치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는 한편 대정부 국회 관련 활동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군의회가 전남 의과대학 유치의 한 축을 맡게 됨에 따라 전라남도 의회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의과대학 유치 활동에 한층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즘 전라남도 의회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활동, 전남 의과대학 유치 활동인데요. 세 번째 토론회가 열린 현장으로 가보시죠. 전라남도 의회 의과대학 유치대책위원회는 11월 15일 광주 전남연구원에서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의과대학 유치 필요성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토론회는 순천과 목포에 이어 나주에서 세 번째로 개최됐는데요. 이날 토론회에는 전라남도 의회 서동욱 의장, 윤병태 나주시장, 도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제와 토론 등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토론회는 도의회 차원에서 의과대학에 대한 도민의 절박한 심정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대책위원회는 향후 국회 토론회, 도민 서명운동 등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바야흐로 김장의 계절이 왔습니다. 한국 여성 농업인과 함께한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 현장으로 가보시죠. 11월 21일 도청광장 앞 서도국 전라남도의회 의장과 의원들,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 전라남도연합회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추울수록 주변에 힘든 분들이 많은데 우리 한여농에서 이렇게 이 사랑을 실천해주는 나눔 행사를 갖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어려운 분들한테 조그만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치가 해남 김치 같은데 저도 먹어보면 해남 김치가 제일 맛있습니다. 남도 하면은 또 이 계절에 또 국민들이 많이 사랑해주는 이게 농산물들 많이 좀 이용해 주시고 농도 전남이 또 여러분들이 좀 이용해 주시면은 또 큰 힘이 농민들한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치즈가 이 김치도 담그고 또 배추도 소비하고 또 나누고 이렇게 세 가지 치즈로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지금 몇 회째인가를 모르는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우리 농산물도 소비하고 소외계층에 봉사 또 이렇게 나눔 행사도 하고 그런 취지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매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 200상자는 한여농 회원들이 직접 농사를 지은 1000포기의 배추와 양념 재료로 만들어 나눔의 의미를 한층 더했는데요. 수령은 1300포기 정도 되고요. 지금 각 시군에 저희가 지금 현재 12개 시군이 발대가 되어서 각 시군으로 이렇게 한 15농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루시설 한평에 있는 고아원하고 영암에 있는 양로원으로 이렇게 저희가 또 준비한 쌀도 있어요. 그래서 쌀하고 함께 이렇게 배달을 해드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로 해서 이제 15번째 지금 행사를 하는데요. 의회에서 먼저 의회가 저희와 함께 시작을 해주셔가지고 갈수록 이제 조금 더 많은 분들께 저희가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인 입장에서는 배추 소비 촉진도 되고 그리고 이제 김치의 우수성이나 가치를 또 이렇게 알리는 계기가 되어서 그 어떤 행사보다 아주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장김치는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불우이웃 가구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계속되는 극심한 가뭄으로 지역 곳곳에서 물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완도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급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8월부터 20% 물 절약을 외치고 있지만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보다는 나부터 라는 생각으로
물 절약 실천에 동참합시다. 이상으로 의정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